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노인 일자리와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어제부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은 오는 30일부터 민간 기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관과 의료기관이 직접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고 신청까지 받아서 사회보장급여의 접근성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에서는 중구노인복지관과 서구노인복지관, 내당노인복지관, 비원노인복지관, 범물노인복지관 이 5개 기관이 참여하는데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확대돼서 지역의 취약계층이 받는 복지 서비스의 양과 질이 모두 개선되길 기대해봅니다. 1월 20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김천 나들목에서 금호 분기점까지 시원하게 이동하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도 칠곡 나들목에서 가산 나들목까지 원활한 흐름 보입니다. 중부내륙지선 창원 쪽은 서대구 요금소부터 남대구 나들목까지 지체 흐름 보이고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방향 팔공산 나들목에서 도동 분기점까지 서행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구마로 성당내거리에서 감천내거리 방향 신호 2번 받으면서 지나는데 11분 정도 걸립니다. 동대구로 어린이회관 3거리에서 범어내거리 방향 어린이회관 3거리 300m 지난 지점에 4, 5차로를 막고 공사 준비 중입니다. 이어서 신천대로입니다. 남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중동교에서 대봉교까지 서행하고 대봉교 지나면서는 잠시 소통 원활하지만 신천교부터 다시 속도 떨어지면서 침산교까지 더디게 이동합니다. 달구벌대로 성서내거리에서 이곡역내거리 방향 신호 2-3번 받고 지나고요. 호국로 구구터널에서 도곡내거리 방향 신호 2번 이상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동북로 큰고개 오거리에서 복현 오거리 방향 역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북 북부 내륙은 아침에 눈이 날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영하 1도, 포항 울진 1도로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높겠지만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4도 예상되고 지역별로는 김천 1도, 대구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그저께 유입된 황사의 영향으로 나쁨 수준 보입니다. 외출하실 때 마스크 착용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8도, 습도는 61%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금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은 뭔가요? 네, 대구 북구청이 대연동 이슬람 사원 건축 갈등의 해법으로 인근 주택을 매입하겠다. 이런 걸 검토한다고 밝혔는데요. 새롭게 좀 해법이 나오지 않았을까 기대도 했었는데 네. 일단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은 북구청이 내놓은 방안도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택을 매입하는 것도요? 네,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대연동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주택 매입 방안에 대해서 일단 북구청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아직까지 듣지 못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의견을 아직 모으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야기를 좀 직접 나눴던 주민 3명은 이 북구청의 방안이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비현실적이라고요? 네, 이유는 이 주택 가격이 지금 워낙 낮다 보니까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매한다면 이 다른 곳에서 전세방도 구하지 못한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 주택을 기반으로 자영업을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상권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우리 이 권리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는 방안이다라고 좀 비판을 했습니다. 예. 평당 400만 원 주고 여기에 들어왔는데 이 공시지가는 지금 100만 원도 안 하더라면서 이 공시지가를 받고 나가면
다른 데서 어떻게 살 수 있겠냐. 네. 이 게다가 이슬람 사원이 그대로 건립될 텐데 이 이슬람 사원이 건립되는 주변의 주택들은 매입한다고 쳐도 그 바깥의 주택들은 이 매입 대상이 아니라면 이 주민들 사이에서 오히려 이 갈등만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뭐 북구청이 이 주택 매입 이야기를 꺼내놓고 지금 그 이후에 구체적 방안은 아직까지 내놓고 있지 않지만 네. 이 방안 역시 주민들과 좀 논의가 지속돼야지 현실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주민들의 의견은 사원 건립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사원 건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북구청이 내놓은 주택 매입만으로 이 문제를 풀 수는 없다는 게 또 주민들의 입장이라서 네.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하나요? 예,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민선 8기가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대구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평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가 2023년 개묘년 설을 맞아 실시한 대구시정에 대한 시민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 시민의 62.3%가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지난해 10월 민선 8기 100일을 맞아 조사한 시민 인식도 조사 때는 긍정평가가 56.8%였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5.5% 상승한 수치입니다. 네. 좀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시정혁신과 미래 50년 사업 추진 등 전반적인 시정 운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평가가 62.3%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9.4%로 조사됐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시정 관심 분야는 경제, 산업, 일자리 분야가 35.6%였는데요. 건강, 보건, 안전 분야는 17.3% 그리고 여성 교육 복지 분야는 12.0% 순으로 나왔습니다. 시정 운영 각 분야별 평가에서는 건강, 보건, 안전 분야가 64.0% 그리고 도로 교통 분야가 63.9%, 예. 환경 수자원 분야가 54.6% 순으로 긍정평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구시 중점 추진 정책들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에서는 세계적인 가구 유통기업 이케아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부품 업체인 발레오, 2차 전지용 양극재 생산 국내 업체인 LNF 등 글로벌 대기업 유치 정책이 79.3%로 최고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여기에 ABB라고 하는데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등 대구시 5대 미래 신산업이 76.1% 그리고 금호강 백리길 물길을 연결해 수변 공간을 개발하는 금호강 르네상스 시대의 시작이 73.9%였습니다. 민선 8기 중점 추진 사업들이 대부분 60% 이상의 높은 긍정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군요. 또 대구시 미래에 대한 의견은 조사 대상자의 55.7%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좀 희망이 있을 것이다.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을 했는데요. 예. 부정적인 전망은 9.8%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어떻게 실시된 건가요? 네, 설과 추석 명절 전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 시민 인식도 조사 계획에 따라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코리아의 의뢰에 이루어졌는데요. 성 연령 지역별로 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된 대구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대구형 공공앱 대구로 택시가 출시 한 달 만에 이 대구 시내 택시 중에서 45.9%가 이 가입하고 이 사용하는 시민도 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대구시가 좀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지금 택시들이 한 절반 정도가 한 달 만에 대구로 택시에 이 가입을 했고 이용객도 지금 일평균 약 1,000건이 넘는 이 수준이었는데 이게 2,000건 가까이 또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저도 이 보도자를 보고 어제 이 대구로 택시를 타봤는데 이 택시 기사분들은 이 카카오 택시와 대구로 택시 사이에서 이 들어오는 호출수가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도 대구로 택시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단 택시 기사들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또 이 시민들 입장에서도 호출료가 무료고
여기다가 이제 뭐 마일리지나 쿠폰 등을 계속 지급하고 있어서 예.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속 가능하려면 결국은 이 무료인 수수료가 얼마만큼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이렇게 무료일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수수료에 대해서 대구시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지원이 만약 뭐 끊어진다면 대구로 택시 입장에서도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이 이용객이 늘어난다면 이에 대한 뭐 논의도 지속적으로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역 소식은 여기까지 들었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설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좀 근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반등의 기미도 뚜렷하게 보이고 있지 않은데 특히 이 대구의 부동산 시장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해결의 실마리는 없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부동산 시장에 계속해서 한파가 불고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이 요즘 정말 날씨만큼이나 차갑습니다. 조 기자님. 그렇습니다. 정부의 그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구 지역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대구 부동산 경기 시장에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2년 12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은요. 지방은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또 입주 물량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매물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대구가 가장 심한 편인데요. 네. 특히 수성구와 달서구의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급 물량이 쏟아지면서 지난해 12월 매매 가격뿐 아니라 전월세 가격 하락폭이 모두 그 전달보다도 상당히 컸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구의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2억 9,200만 원이었는데요. 1월 그 3억 3,700만 원 대비해서 13.3%나 감소를 했습니다. 예. 그 3억 원 선이 무너진 것은 2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이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더 쌓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를 보면 이 대구시 미분양 아파트가 11,700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전국 미분양 물량의 20%를 이 대구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이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미분양이 1만 가구를 넘어섰고요. 또 이 2021년 11월과 비교하면 당시는 미분양 물량이 1,000여 가구 정도였는데 이게 10배 넘게 증가한 겁니다. 정말 많이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수성구가 미분양 아파트 단지 수와 이 가구 수가 가장 많았고요. 이게 작년 7월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와 또 나머지 이 7곳의 구군도 이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이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올해가 되면 또 1만 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계획이어서 이 건설 부동산 시장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각에서는 유례 없는 대혼란일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평년보다도 3배가 넘는 6만 가구 정도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입주를 하려면은 우선 살던 집을 팔거나 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잔금을 치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거래가 실종이 되다 보니 집이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집값도 떨어지고 또 집주인들은 전세 보증금마저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입주 예정자들이 잔금을 내지 못하면 시행사와 시공업체의 돈줄이 또 마르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융권 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깡통전세, 이른바 이런 깡통전세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건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좀 마련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대구 지역에도 이 깡통전세 때문에 이 수사가 진행되거나 이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경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약 34%가 깡통전세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4%나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이달 말까지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을 기존 1억에서 2억까지 올리는 것을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결국 확정일자와 전세권을 설정해 놓는 그러니까 전세로 입주할 때 이걸 이 서류상으로도 전세권을 설정해 놓아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를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고요.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반환보험 가입도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일단은 먼저 돌려주기 때문에 나중에 그 깡통 전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 주택보증공사가 이걸 일정 부분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보증보험 가입을 임대인에게 맡기지 말고 이 전세 계약서 작성을 할 때 특약 사항으로 전세 보증보험 미가입 시 해당 계약은 무효다라고 하는 항목을 추가하고 이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가입을 하는 게 네. 제일 확실하군요. 네. 그리고 임대계약이 종료돼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 임차권 등기 설정을 신청해야 하고요. 이 등기 설정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 집을 비워줘서는 안 됩니다. 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해서 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거든요. 일단 이 집을 빼고 나서 나중에 돈을 달라라고 하면 이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집을 절대 비워서는 안 되는군요. 절대 집을 비워줘서는 안 됩니다. 이사 가면 안 되는군요. 네. 자, 시장을 안정시킬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대구시는 중앙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이런 상황이 빚어졌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도권 중심 위주의 주택 정책을 펼치다 보니 지역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그렇죠. 얘기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주택 시장이 위기일 것이다. 그래서 상업지역 용적률 제한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었고 또 2021년 5월부터는 정부의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요청을 했었지만 이게 결국은 작년 하반기가 돼서야 받아들여졌거든요. 예. 여기에 금리가 인상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상당히 늦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에서는 지금 조정대상 지역의 지정과 해제 권한을 지방 정부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대구시는 이런 권한을 달라 이렇게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주택 건축 허가를 너무 남발한 대구시의 책임도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대구시 쪽에서는 이 합법적인 사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이 관이 시장에 과하게 개입하기 어렵다 보니까 일단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 앞으로 새 아파트로 이주하고 싶어하는 욕구 등을 반영해서 이 새로운 주거정화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정부가 새해 들어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훈풍을 좀 몰고 올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뒤에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좀 주춤하고 있다 이런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 중에서도 수성구의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지난 12월 5일 마이너스 1.05였는데 올해 1월 9일에는 마이너스 0.73%로 좀 하락세가 좀 다소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다만 이제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면서 정부 정책의 영속성 그리고 일관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이제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좀 더 신중히 움직여야 한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또 정부가 너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다 보면은 시장 상황을 왜곡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깨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엄청난 물량의 금리 인상 등 악재가 지금 겹친 상황인데 상황이 해소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매매가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이 지금 초과된 공급 물량이 다소화된 시기가 2027년 이후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야, 4년이나 걸리는군요.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난해 11월 기준 대구의 미분양 공동주택이 11,700가구입니다. 전국 미분양 분양 가구의 20%를 대구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또 올해는 그 입주 물량이 대구에 35,000가구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물량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고금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은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때문에 대구시는 거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냉각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또 아파트 매매도 하락이 계속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당분간은 보여집니다. 어려움이 계속되겠네요. 네, 저는 위기가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 이 부동산 가격도 좀 지지해주고 이런 방법 중에 하나가 대구시가 이 공공주택으로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는 겁니다. 뭐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새롭게 짓거나 하기보다는 이 기존에 있는 미분양 물량을 공공에서 이 매입을 하면서 이 주거하기 좋은 곳의 일부를 시민들에게 네. 이 주거 취약계층에게 이 공급하는 방안도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구 부동산 시장의 빙하기가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또 지적을 해주셨네요.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오마이뉴스의 조정훈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덟 시 51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아마 오늘 오후부터 많이 교통정체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한 귀성객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내일과 또 설 당일에 지역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의 차량 지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설맞이 도로관리 현장을 윤가영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이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대구 시내 주요 관문도로와 터미널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와 같은 도로 시설물을 정비를 합니다. 저는 어제 오후 도로관리처의 도로시설물 정비 담당 부서와 함께 이동을 하면서 시설물 정비 과정을 함께 해봤거든요. 네. 이 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 교통 통제에 사용하는 안전고가를 긴 구간 설치를 하고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여기서부터 30m 정도 시선 유도봉 설치해야 하니까 뒤쪽으로 안전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 도로관리처 도로시설물 정비 담당 정영규입니다. 네, 선생님 여기는 지금 어디예요? 여기 신천대로이고요. 대구 IC에서 대구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통과하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시게 된 건가요? 북대구 IC에서 대구로 진입하는 차량이랑 신천대로 본선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합류하는 곳이어서 평소에도 교통안전시설물의 파손이 잦은 곳입니다. 더욱이 이곳 상황에 익숙치 않은 이용객들이 시설물의 부재로 인해 사고를 당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부서진 유도봉이 있는데요. 네, 오늘 집중적으로 보수할 예정이고요. 이 시선 유도봉이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진행 방향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교통안전시설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유도봉, 차선 규제봉이라고 하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에 이제 설치를 해서 위험도 예방하고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시설물 말이죠. 네, 맞습니다. 가끔 이제 부러진 곳들이 있던데 네. 그 시설물을 이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평소 이용하는 대구 시민뿐 아니라 설을 맞아 대구를 찾아주시는 귀성객분들이 안전하게 시내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건데요. 도로시설팀장에게 설맞이 특별 점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환경정비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저는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 도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도로시설팀장 김혜동입니다. 도로 노면에 발생한 소규모 파손 부위와 도로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정비 업무를 365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우리 지역민들에게 깨끗하고 편안한 기성길이 될 수 있도록 주요 도로와 고속도로, 나들목 그리고 철도역과 터미널 주변 등에 대한 도로 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저희 공단 업무 특성상 관리가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시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시지만 평상시에는 그 존재를 잘 느낄 수 없는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한시도 빠짐없이 주의하는 것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가 많은 실정입니다. 시민 여러분, 즐거운 설명절을 맞아 우리 대구 시민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 도로관리처 도로관리뿐만 아니라 하는 일이 많겠는데요. 네, 어제 함께했던 도로 시선 유도봉과 탄력봉을 정비를 하고요. 도로변 환경도 함께 점검을 합니다. 또 비가 많이 오면 배수로의 쓰레기로 인해서 도로가 침수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소도 또 하고 고장난 가로등을 수리하기도 합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 도로관리처 정혜기 처장의 목소리로 이번 설을 맞아 도로관리 점검과 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구시의 도로 환경에 익숙지 않은 이용객들이 급증하는 설 연휴를 맞이하여 대구 시민과 대구를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설맞이 특별 도로 시설물 점검입니다. 교통량이 증가하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또한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공단은 그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 도로의 안전시설물과 야간의 이용자의 시야를 밝혀줄 수 있는 가로등과 같이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몇 번을 이야기하여도 중요한 안전사고의 예방이 그 목적에 있습니다. 도로관리 대표 전화인 053-603-0909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고 신속하게 담당 직원이 맞이할 것입니다. 대구시 도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단 직원들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설 연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청취자분들께서 금년도 계획한 모든 일들이 성취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대구 시민과 설을 맞아 대구를 찾아주시는 귀성객들에게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 노력하는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의 설맞이 도로관리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안전한 설 연휴 보내세요. 네, 윤가연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아침에 눈이 날리고 울릉도와 독도는 저녁까지 5mm 미만의 비나 또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4도 분포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아서 춥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내려가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에 올겨울 들어서 가장 강력한 한파가 몰아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설 연휴에 옷 따뜻하게 입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